자, 그러면은 이 시간 이제 짧게 마무리할 건데, 그러면 이제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좋은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간단하게 보면, 일단 결국 뭐냐? 계속 반복했던 얘기죠? 반복했던 얘기 첫 번째, 이제 독해력 키우기. 독해력 키우기. 특히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올리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교수님들 수업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 여기 학원에 다른 교수님들 수업을 보면 뭐 좀 몰아서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단기 완성하고. 그런데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즉 뭐냐면 독해력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만 가능한 게 결국 독해력입니다. 독해력.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뭐냐면 선생님 저는 독해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뭐냐? 일단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자. 왜? 지금까지 책을 제대로 안 읽어왔기 때문에 독해력이 부족한 거다. 근데 지금까지 책을 안 읽어왔는데 며칠 동안 책 읽는다고 갑자기 없던 독해력이 생기냐? 그러면 공부 못할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이라는 것은 결국 꾸준함이 생명이다. 꾸준함. 그래서 뭐냐면 몰빵 절대 하지 마시고요. 몰빵을 절대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개라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이제 10월이다. 그러면은 선생님 1차 과목 집중해야 됩니까? 2차 과목 집중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2차 과목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1차 과목은 PSAT 같은 경우에는 몰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양식을 매일마다 꾸준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PSAT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에요. 특히 독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함, 매일 일정 양식을 꾸준하게 하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매일마다 그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독해력 키우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제 강의가 시작이 됐을 때 제가 과제를 드릴 거예요. 과제를. 그래서 뭐냐면 일주일에 그 신문항 하루에 2개씩만 하자. 나머지 이틀은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루에 2개씩만이라도 꾸준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과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해드리진 않습니다. 온전하게 과제고요. 그래서 과제 형태로 이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 결국 이 방심하지 말자. 방심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다 보면 다른 과목하고는 다르게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문제를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몰라서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가 봐. 네,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수래. 실수. 그런데 이걸 명심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실수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것도 결국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하면 실수지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실수라고 생각하는 친구하고 실력이 부족하다는 친구. 성적은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는 친구들은 성적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실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뭐냐? 실수기 때문에 다시는 실수 안 할 거란 착각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몇 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질 않고 제자리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이제 명심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자, 이제 그러면 한 가지만 이제 추가로 해주게 되면 결국 공부에서는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지피지기. 지피지기.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는데, 쌤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주 간단해요. 틀리는 것만 안 틀리시면 됩니다. 네, 틀리는 것만 안 틀리시면 누구나 다 100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100점을 못 받느냐? 본인이 뭘 틀리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결국 100점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을 공부하고 1년을 공부해도 해도 성적이 변함이 없는 거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예요. 결국 이 지피지기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뭘 바탕으로 해서?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언어 논리라고 하게 되면 언어 논리에서 특히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것은 언어, 독해력이잖아요. 그러면 독해의 형태를 보게 되면 결국 두 개죠. 지문하고 그 다음에 문제하고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적인 측면에서의 강약 그리고 문제 측면에서의 강약 이거를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분석을.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이다.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게 지문상의 강약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문상의 강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PSAT에서 출제되는 지문을 보게 되면 역사 나오고요. 인문 나오고요. 사회 나오고요. 과학 나오고요. 기술 나오고요. 예술 나오고요. 적긴 하지만 언어도 나와요. 되게 다양한 내용 나오죠. 다양한 내용. 그런데 학생들의 그런 그 공부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성향들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지문을 똑같이 읽지를 못하거든. 모든 지문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적 성격이 강한 친구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인문학과 사회 쪽은 그래도 곧잘 읽는데 과학 기술 지문 나오게 되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문상의 강약을 찾으셔야 돼요. 지문상의 강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상의 강약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나는 과학이 안 읽혀요. 과학이 안 읽혀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과학은 안 읽히는데 역사는 잘 읽혀요. 역사는. 그러면 이 안 읽히는 과학을 역사처럼 읽을 수만 있으면 안 읽히는 과학을 역사처럼 읽을 수만 있으면 성적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지문상의 강약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지문상의 강약을 찾을 때는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가 포인트가 아니야. 지문이 이해되느냐 이해되지 않느냐 그거에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학이 안 읽힌다라는 것을 찾았다라고 하게 되면 뭐냐면 과학과 관련된 독서를 해주시라고요. 독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독서를 하라고 해서 책을 사서 읽으란 얘기가 아니야. 책을 사서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 요즘은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구글링만 하면 과학지문 다 나오죠. 그러면 그렇게 찾은 과학지문을 심심할 때마다 계속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주셔요. 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과학은 안 읽히지만 역사는 잘 읽힌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친구가 역사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 다 있냐? 아니죠.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아서 잘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서 잘 읽는 거야. 익숙해서. 왜 지금까지 살면서 그쪽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좀 잘 읽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뭐야? 결국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배경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태의 내용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읽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독서 읽으실 때는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풀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냥 지문만 읽어보시는 거예요. 지문만. 언제까지? 잘 읽히는 애처럼 읽힐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의 유형이죠. 유형. 그리고 유형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용일치, 내용 파악, 그리고 추론,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강화 약화, 그 다음에 판단 분석, 그 다음에 논리, 기타. 기타? 이거는 저하고 같이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나가는 수업에서는 이걸 해드릴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내용 파악 유형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수업을 같이 하면서 뭐냐면 이 가운데서 약한 애를 찾으셔야 돼요. 이 가운데서 어떤 유형이 나는 잘 안 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짬날 때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보완을.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이것부터 내용 파악 유형부터 다음 주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용 파악부터 시작을 하면서 다음 주부터 나가는 제 강의 교재는 이제 내용 파악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용 파악 유형에 대해서 첫 번째 7급 문제 들어갈 거고요. 7급 민경체 포함해서 7급, 그 다음에 5급 문제, 그리고 입법고시, 그리고 제가 만든 실전 문제까지. 이게 내용일치 한 세트가 돼요. 그래서 그 세트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푸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디가 안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잘 파악을. 그래서 사실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 사실 학생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죠. 학생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면 가장 좋겠죠.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하지만 언어 논리는요. 언어 논리는 이겁니다. 언어 논리는 그냥 이거예요. 성적이.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서 뭐 기복은 하나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예를 들어서 시험을 한번 봤더니 60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시험에서 봤더니 64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봤더니 56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60점 받았다가 64점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잘했죠. 그냥 하나 더 잘 찍은 거죠. 그거는 성적이 올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용 파악이다, 추론이다, 빈칸이다 했을 때 내가 빈칸이 약했었는데 빈칸에 대해서 철저하게 약점 보완을 해서 이 유형에 대한 실력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빈칸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5급에서 25문제 가운데서 적어도 3, 4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잡는다는 얘기죠. 이걸.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적이 이렇게 가다가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수직 상승이에요. 수직 상승. 그러니까 한 번에 10점, 20점 그냥 올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올리는 과정을 위해서 이걸 버텨야 돼요. 요걸. 근데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안 하죠. 잘.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언어 논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그런 경우 많아요. 점수에 기복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안정되게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막 한 90점 나왔다가 어떤 때는 70점 나왔다가 막 그래요. 이거는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90점을 찍은 것은 실력이 아니라 우연히 90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한 친구는 시험 볼 때마다 80을 찍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어떤 때는 70 찍었다가 어떤 때는 90 찍어요. 그러면 나중에 최종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70 찍고 90 찍던 친구는 시험에서 70 찍어요, 결국. 근데 꾸준하게 80 찍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는 80을 넘깁니다. 80을. 그런 특징들이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언어 논리에서는 점수의 기복을 줄이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피지기인데 결국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데, 이 문제는 저하고 잡아간다. 저하고. 다만 지문에 대한 강약은 스스로가 좀 찾아보자. 그래서 짬날 때마다, 그러니까 심심할 때마다 핸드폰 갖고 웹툰 보지 마시고, 아니면 게임하지 마시고, 뭐 인터넷만 쓸데없이 검색하지 마시고, 그런 짬짬이 남는 시간에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유형의 지문들을 반복해서 좀 읽어보시는 것. 그게 지문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명심해 주시고요. 사실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성실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꾸준함, 이제 그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막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이제 막 강의를 시작하는 시점인 거고, 다른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쭉 해왔는데, 사실 PSAT 언어 논리 때문에 떨어졌다? 저하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뭐냐면 상황 판단이나 자료 해석을 못해도 언어 논리에서 충분한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5급이 진짜로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5급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5급 행시에 응시한 사람들이 7,495명인데 그 중에서 괄학이 2,839명이에요. 그러니까 7,000명 가운데서 3,000명 가까이가 꽈락이더라고요. 그만큼 좀 어려웠고, 그리고 합격 커트라인을 보게 되니까 가장 높았던 직렬이 71점이고요. 가장 낮았던 거는 60점에서도 합격 컷이 나왔더라고. 5급이. 올해 시험에. 그런데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했던 친구들 가운데서 한 친구가 상황 판단이 50이 안 되던가 그래요. 그런데 언어 논리에서 대박을 쳐가지고서 커트라인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세 과목을 다 잘하겠다라는 각오보다는 확실한 한 과목을 만들자. 그래서 총점을 올려놓자. 그것이 뭐니 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수업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문제 유형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